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는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의 입김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동성애자를 성적 박해를 받는 인도적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번 소치 동계 올림픽에도 동성애를 금지한 법을 제정한 푸틴 러시아 정권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전통적으로 반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동성애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으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남성의 여성화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금해왔고 이를 숨겨왔습니다. 더구나 정치인, 인기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대중적 인기가 큰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발표하면서 정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위기감까지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성애에 너그럽다고 해서 멀쩡한 남성이 여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는 어떤 요인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정신심리학자 레온 카플라는 그에 져서 모나리자 신드롬에서 동성애를 호르몬 이상에 의한 선천적 장애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온 카프렌 박사는 임신 중에 여러 시기별 태아의 배꼽 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의 호르몬 농도와 뇌 조절 중추의 발달 정도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 주별로 나타나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나중에 성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가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성향으로 나뉘는 가장 큰 요인은 엄마의 뱃속에서 남자아이로 결정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태아의 혈액순환에서 나타나는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태아의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는 파트너의 선택과 성적 태도를 담당하는 뇌 조절 중추의 발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아계의 남성 파트너 프로그램의 형성을 위해서는 Y 염색체의 영향을 받아 태아의 파트너 고환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임신 7주째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남아의 태내 임신 8주째부터는 고환 내의 특수한 라이디 세포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반의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유발 물질로 쓰여지는데 임신 10주째부터 16주째까지는 라이디 세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태아 혈액 속의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거의 성인 남성만큼 증가합니다. 임신 13주째부터 15주째 기간에 파트너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20주부터 25주 사이에는 전형적으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성적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신 13주째부터 15주째 사이에 테스토스테론이 별로 생성되지 않으면 그 남자아이는 나중에 성장해 남성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연구 결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부족은 이후 뇌의 특정 조절 중추들이 다분히 여성적 특징을 띠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 저하는 임신 중 산모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중부 독일에서 태어난 남자에서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동성애자가 태어났다는 점이 그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시립병원의 되르너 교수는 1983년 전체 동성애자의 70%는 어머니가 임신기에 폭격이나 포탄 공격, 피난이나 추방, 남편의 사망이나 강간, 지속적인 부부싸움, 바라지 않던 임신 등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는 남성 동성애자는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도 다분히 여성적인 특성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과 신체의 면역 저항도 여성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면에서도 보다 여성적인 특성을 띠게 되면서
성적 공격성이 사라져 여성들은 민감하게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주인공 캐리의 절친한 친구로 남성 동성애자가 등장하는데 그를 묘사한 것과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보통 남성들보다 감정적인 면에서 공감력이 뛰어나고 성적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좋은 친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는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성정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성정체성은 변화시키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계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선천적 장애의 일종으로 이를 천시하고 수치로 여기는 것은 동성애자 스스로 원치 않는 원죄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과학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동성애 성향은 이미 태어나기 전 결정되므로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수치로 여기는 것은 그들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해 억압하는 것이므로 반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반사회적인 전염성을 띠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나 그들을 따뜻히 대하고 성적 소수자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성매춘부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처해지고 있는 위험을 그들이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춘 금지법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을 연방정부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17일 BC주 검찰은 향후 매매춘 관련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변경된 고려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매춘업에 관한 사법적 제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20일 크라운 카운슬은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 관련 반인권적 주요 부분에 대한 폐지 결정을 캐나다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 측은 여전히 성인 성매매에 관련해 매춘업소의 운영 및 유지, 매춘부 알선, 공공장소에서의 매춘 활동은 여전히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BC주 검찰은 매매춘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비밀 경찰에게 노골적인 호객 행위를 하다 적발되거나 성매춘업소 운영과 생활 유지를 위한 여성의 성매매 수익과 노동을 착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매춘부들의 길거리 유혹 또는 매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 침해성과 매춘부들의 자발성, 매춘의 불가피성, 매매 당사자 간의 상황 등을 고려해 사법적 적용을 사안별로 달리 볼 것임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기소 검사는 앞으로 경찰 측의 모든 기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매매춘 행위의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다룰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소에 대해서도 공익 침해성 여부를 따진 후 사안에 따라 공소 유지와 공소 취하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매춘법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한 달간의 온라인을 통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피터 맥케이는 월요일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며 정부는 매춘업과 매매춘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성적 사회 취약층을 보호해야 하며 성매매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애플 매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아이폰은 모든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자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애플에 대항하는 삼성전자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삼성전자 브랜드 매장을 별도 또는 샵인샵 개념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삼성전자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과 유럽의 주요 도시에 자체 매장 및 샵인샵 브랜드 매장을 늘려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소매 점포의 2배에 가까운 신규 점포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올해 봄까지 베스트바이, 퓨처샵 등 대형 유통업체 점포 안에 자체 매장 90개를 신설하면서 브랜드 전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베스트바이와 제휴를 통해 1,400여 베스트바이 점포 내 샵인샵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애플이 전 세계의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와 인테리어를 갖춘 애플 스토어를 중심으로 고급화와 고가 전략에 성공한 것에 주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스마트폰으로 가격과 물량 공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산 스마트폰 등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는 자체 브랜드 소매점으로 성공한 바 있습니다. 삼성 제품만으로 전시, 판매, AS를 일괄 처리하는 삼성 브랜드몰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플과 다른 점은 자체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 성격으로 외부 업체를 동원해 진행하며 단지 디자인과 아이덴티티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애플 스토어의 디자인에 참여한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3국 정상회담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18일 엘리케 페네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항공편을 늘려 상호 방문 및 여행객을 증가시키고 교류 확대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경제 협력을 위해 공동행동계획 협정을 개정하는 한편 교역, 안보, 이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퍼 총리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체제하에서 멕시코 측의 수출량이 늘어나는 반면 캐나다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멕시코 측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대멕시코 교역은 수입이 255억 캐나다 달러인 반면 수출은 54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는 캐나다 방문 비자 면제 조치의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제 커피 원두값이 최근 1년 동안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5월물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은 8.8% 오른 파운드당 1.5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 원두 가격은 최근 3개월 동안에만 47%나 오르고 있는데 이는 커피 주산지인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커피 원두의 작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선물 매수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 주말 브라질의 원두 재배 지역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시티그룹 상품 전략가 스털링 스미스는 이제는 비가 내리더라도 수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커피 원두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원두값 선물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져 소비자가 구매하는 커피 가격에도 곧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두 생산지입니다. 루니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쇼핑을 위해 국경을 건너는 BC 주민들이 줄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웨스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미국에 쇼핑을 다녀왔다는 응답률이 61%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2월에 실시된 같은 조사의 74%보다 무려 13%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스티브 모숍 인사이트 웨스트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루니화의 가치 변화에 크게 신경 쓰고 있으며 루니화의 가치 하락률이 커진 최근에는 더욱 미국행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자 중 20%는 미국에 다녀오는 횟수를 줄이되 미국 쇼핑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으며 33%는 지금은 미국 방문을 자제하고 있지만 언제든 루니의 가치가 상승하면 다녀오려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루니의 가치 하락에도 미국 쇼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자 중 무려 88%가 미국에 비해 낙후된 캐나다 소매 업계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과의 환율 차이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캐나다 상점의 높은 물가와 캐나다에 비해 미국이 더 많은 상품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문은 밝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애틀 쇼핑을 즐기고 있다는 한 교민은 미국 국경에서의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유나 달걀 그리고 가스값은 아직도 미국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생필품 쇼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인트 그레이 로드에 자전거길 조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헤든파크 자전거길 조성을 취소했습니다.
콘스탄스 바네스 의원은 키칠라노 지역에 조성될 예정인 자전거 길들의 연결 구간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계획을 전면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헤든파크 지역 역사 전문가인 매컨 카벨 데이비스 씨는 지난 1928년 하비 헤든이 이 공원을 만들 당시 품었던 뜻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시를 상대로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네스 공원위원회 의원은 데이비스가 법정 싸움 의사를 밝힌 이후 많은 시민들이 그에게 동의했으며 공원을 가로지르는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은 공원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의 신생 정당인 체더당의 글렌 셔넌 의원이 그레고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BC주 대법원에 출두한 셔넌 의원은 밴쿠버시가 8번가에 위치한 전 밴쿠버 경찰 건물 매각에 실패한 후 민간 기업인 호수사에 임대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로버트슨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을 당시 호수사가 로버트슨의 정치 자금은 물론 그의 선거 유세를 도왔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문서와 이메일 등 모두 100여 개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C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셔넌은 임대 과정 중 다른 곳에서 이 건물 임대를 원하지 않도록 거짓 마케팅을 펼쳐 호수사회의 임대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밴쿠버시의 법률 자문가인 조나단 베이커 씨는 셔넌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로버트슨 시장은 사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위 정치인을 임기 중 사퇴시키는 것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셔넌 측이 불리하다고 평가하며 결국 셔넌이 주장하는 혐의의 사실 여부와 로버트슨 시장의 관여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호수사는 셔넌이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샌디 펠 호수사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22일 밴쿠버시는 해당 건물의 임대에 대한 문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 문서를 확인하면 임대 거래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대 거래는 정당한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이후 캐나다 선수단의 선전이 계속되면서 캐나다인들은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성연애 반대법 등 인권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시민들은 캐나다 팀의 올림픽 선전에 러시아 당국의 부당한 동성애 탄압 조치가 가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 중인 토론토 출신의 스노보더 마이클 램버트 선수는 지난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친 대통령이 소치의 캐나다 하우스를 찾았을 당시 일부 선수들이 푸친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그의 사인을 받는 등 마치 팬들이 인기 연예인을 대하듯 했다며 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램버트 선수는 올림픽 분위기에 취해 마치 올림픽 기간 동안만은 러시아 내 동성 연애자들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기라도 하느냐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의 반인권적인 법규들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